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출범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가 당대표 선출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부터 투명 선거하자면서 당대표 경선 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은 얼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투표 100%로 룰을 바꾸면서 당원들의 비중과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면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여러가지 룰 문제,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와 관련해서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눈여겨볼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약칭 국책연대는 우선 당원투표 비중을 100%로 하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관철이 됐습니다. 이 단체는 또 투표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처럼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말고 당이 주관해서 당내 투표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도 그동안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그 관리를 당이 스스로 하지 않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선관위에 맡긴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인데 어쩐 일인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당내 경선에서 선거관리를 계속 선관위에 맡겨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과도 너무나 대조적인 것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국책연대는 또 모바일 투표와 관련해서 모바일 투표 시 기기 인정 절차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민의힘 당내 경선과 관련된 방식은 선거인 번호와 생년월일만 알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인 번호와 생년월일만 어떻게 입수해서 대신 자기들이 유리한 식으로 투표하는 장난질을 막기 위해서 모바일 투표할 때 기기가 본인의 기기인지 인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자고 국책연대는 촉구했습니다. 국책연대는 또 전산 처리와 관련돼서 로그 기록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필수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모든 기록이 삭제되므로 현재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산 처리와 관련된 로그 기록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원칙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가 이번에 당대표 경선 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서 요구한 것은 모든 부분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고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진석 비대위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가 요구한 이 같은 당대표 경선 룰에 대한 입장문을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국민의힘 선거부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이 책임당원 전국연대 최근 출범식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동의장으로 김승호 전 서울시의회 원내대표, 이광우 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의장, 이재창 전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의장 등 3명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와 중부권의 폭설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책임당원 1,300여 명이 참석해서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또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 1층과 2층을 가득 메운 것은 물론이고 행사장에 입장하지 못한 내빈들이 의원회관 2층 복도까지 늘어섰다고 합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공동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이광우 공동의장은 전국 8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지금까지 당비만 납부하고 단순 거수기 역할만 했다면서 앞으로는 책임당원들이 당비만 내는 책임당원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당대표와 지도부를 세우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세력에 강력히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당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당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책임당원들을 졸로 보는 그 같은 구태에서 벗어나서 당원이 당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정당상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은 그동안 몇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애국단체, 구국단체인 ROTC 애국동지회 관련 소식입니다. ROTC 애국동지회는 지난 12월 7일 기별대표와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수 제5대 ROTC 애국동지회장의 후임 회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논의를 거쳐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내년 1월,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6대 ROTC 애국동지회 회장으로 현 김재수 회장을 단일 후보로 다시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OTC 애국동지회는 확대 간부회의에 이어 12월 20일 오후 5시 서울교통문화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확대 간부회의의 결정사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김재수 현 회장이 제6대 회장으로 다시 취임했습니다.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은 연세대 출신으로 ROTC 8기입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까지 지냈고 사실 지금 몸이 좀 많이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관상동맥에 스텐트 4개나 삽입한 그런 몸입니다만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문제 또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활동해온 애국 인사입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5대 ROTC 애국동지 회장을 맡아서 1년 반 동안 고생했는데 그동안 상당히 ROTC 애국동지회의 위상을 많이 높였다는 안팎의 지적이 있었고 또 ROTC 애국동지회 회원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서 다시 6대 회장으로 추대돼서 내년 1월부터 계속 ROTC 애국동지회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ROTC 애국동지회는 ROTC의 많은 단체들 중에서도 회비 납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회비를 내는 회원들 기준으로 ROTC 중앙회를 제외한 그러니까 ROTC 중앙회는 ROTC 출신 인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야말로 전체 조직이죠. 그 전체 조직을 제외한 다른 조직들 가운데는 가장 회비 납부를 하는 회원이 많은 조직으로 지금 성장한 상태입니다. 김재수 ROTC 애국동지회장은 20일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멸공,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근대사의 한 획을 그은 2022년이 지나가면서 10여일을 남기고 있는 오늘 ROTC 정기총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회기 변경으로 인하여 1년 6개월 동안 회장직을 맡은 이래 애국동지 여러분들의 성원과 열정에 힘입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박 대통령 탄핵 이후 5년여간 문재인 독재 정권에 대해 끈질긴 투쟁을 해온 결과 금년 3구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를 기적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지긋지긋한 주사파 정권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애국활동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ROTC도 큰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합니다. 30도를 웃돌아 몹시도 더웠던 작년 여름 뼈약볕 아래서 쓰러질 것만 같은 몸을 추슬렸고 눈보라를 헤치고 차도를 행진하며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던 동지들, 강남역 일대 과천중앙선관위, 서초동 대법원, 대검찰청, 여의도 국회의사당, 각 정당 당사, 시청, 광화문, 종각, 종로 3가 탑골공원 일대를 누비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특히 80대 중반의 일기 선배님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오셔서 후배들 앞에서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은 ROTC 장교 출신이라는
무한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ROTC 애국동지회는 그동안 구국활동, 애국활동의 최선봉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대체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재수 회장이 하나하나 예시했듯이 이곳저곳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고, 그 투쟁의 결실로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연장, 이재명 정권의 출범이라는 종북 좌파 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했던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문무를 겸비한 장교 출신인 우리 애국동지들이 시민들을 향해 우리를 따르라라고 외친 덕분에 인원동원 면에서 많은 애국시민단체들을 선도할 수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도 ROTC 단체 중에서 회비 납부 기준으로 중앙회 다음으로 큰 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일을 회고해보면 보람된 일과 벅찬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동지회 사무실로 사용하라고 선뜻 건물 공간을 비워준 후배도 있었고, 지방에 거주해서 자주 못 나온다며 매월 거금을 보내준 후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우리 ROTC 애국동지를 널리 알려주신 권순할TV와 자유세상방송TV 10기 이연태 동지, 저의 연설문을 편집해주신 유튜버 아담이 방송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주 주말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충청도의 어느 노부부께서 오랫동안 우리 동지회의 활동을 지켜보던 중에 10월 22일 제 광화문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며 보약을 한 첩 지어서 보내준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가슴이 멍할 정도의 감동을 받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권만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고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지난 정권 5년간 대한민국을 망쳐버린 적폐에 대한 청산을 통해 사악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과 함께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통해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세워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 전교조, 언론은 물론 지난 정권에서 온갖 혜택을 누려왔던 시민단체 등 많은 세력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앞장서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 정권의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도려내야 할 환부가 너무도 많고 전선이 넓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다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 문제는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가 언젠데 4.15 부정선거 얘기냐고 볼멘 소리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간다면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투개표 조작을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관리 시스템 하에서 다음 총선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전국을 장악하게 되면 4.15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놈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몹시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통해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도의 국부 간디가 한 명언 중에 방향이 틀리면 속도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를 핑계로 일반 생활까지 억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매주 주말 집회를 집요하게 이어왔습니다. 반정부 투쟁을 하던 방식대로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권이 바뀐 지금은 모든 투쟁 방법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애국동지의 구성원들조차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생각들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6월 5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두 가지 사항은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첫째, 특정 정파에 기울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권의 힘을 보태어 현 정권을 유지하는 데 협조하는 자세를 근본으로 하겠지만, 그렇다고 현 정권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는 것은 엄중히 따지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결국은 윤 정부의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미온적이라면
이를 꾸짖으면서 개선하도록 힘을 싣겠습니다. 둘째로 어떤 종파에도 기울지 않겠습니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많은 애국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단체가 하는 활동들이 모두 우리 동지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생각하며 애국 시민이 지지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 교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기독교만을 내세우는 집회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김재수 회장이 말했습니다만 김재수 회장 같으신 경우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기독교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ROTC 애국동지회 같은 애국단체, 구국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특정의 종교만 고집한다든지 혹은 특정 종교 중에도 가령 기독교 가운데 어느 특정 세력, 가령 예를 든다면 정광훈 목사 쪽의 그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이 내용이 맞아 보입니다. 김재수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ROTC 애국동지회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ROTC 애국동지회는 어떤 애국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애국심 하나만으로 열심히 집회에 나오시는 애국시민들에게는 게르 같은 생계형 집회 선동단체들도 있다는 소문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저희 ROTC는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스탠스를 취할 것입니다. 불법 탄핵 이후 저조한 국민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 전개해온 시위 중심의 반문 반주사파 활동은 코로나 방역 체계에서의 제한과 새 과실을 위한 야외 집회 형식의 시위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여러가지 역점 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0월에는 톱니바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톱니바퀴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기관의 산업 현장에서 각자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였던 주인공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그 과정의 진실을 역사에 남기는 개인별 영상 자서전 제작 사업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들 각자가 걸어온 작지만 위대한 여정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가 사소한 일상과 작은 움직임들을 기록한 사초의 기반을 두는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의 진정한 역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대변인실을 강화하여 현안 문제에 대하여 시적절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나 논평 등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성명서나 논평 등을 널리 배포하여 국민들에게 현 시국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세 차례 열렸던 애국포럼 강좌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 진상, 역사 바로 알기, 중공의 문화 침탈, 교과서 내용 바로잡기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들부터 각 분야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최우선으로 해오던 현장 집회도 소홀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민노총과 전교조의 촛불 집회의 추이를 지켜봐가며 10월 3일, 22일, 11월 19일과 같이 민노총 촛불 집회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단체들과 힘을 합쳐서 떨쳐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단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저의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만류도 있었지만 지난 12월 7일 열린 기별대표와 집행부동지들이 참석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2024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완벽한 정권교체라며 1년 더 애국동지를 위해 봉사해달라는 선후배 동지들의 간절한 요청을 며칠 밤을 기도하며 고심한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지난 정권에서 해온 반정부 투쟁에 비교하면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은 심적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 성토하는 것 못지않게 윤 정권의 성공적 안착에 보탬을 주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지 여러분들이 회장단을 믿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과 2024년 총선까지는 지난 정권 때 투쟁했던 것처럼
앞장서겠다는 마음가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생애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연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멸공 이렇게 취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ROTC 애국동지회 회장으로 재추대된 김재수 회장이 12월 20일 정기총회의 승인 후 열린 취임식에서 밝힌 취임사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